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9월 4일 오전 7시 4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7,869달러입니다. 어제 장중에는 6만 달러 부근까지 가면서 CME 차트는 6만 200달러, 21선까지 어제 이제 반등을 했었죠. 근데 21선 맞고 다시 한번 차트가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장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개떡 나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영향을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뭐 결국 저는 이 의문대 영역에서 추세 전환은 나올 거라고 거의 보고 있고요.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의문대 영역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터졌으니까 뭐 지금 자리도 그렇지만 이때도 결국 의문대 영역을 뚫고 나오면서 7만 달러 고점 돌파를 시도했고요. 이때도 결국 의문대 영역을 뚫고 나오면서 7만 달러 고점 돌파를 시도했죠.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이 최저점 찍었었던 2022년 구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짙은 의문대 영역을 결국 뚫고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번 주에 64,000달러까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9월까지는 계속 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근간이 그 이유죠. 너무 빠르게 조금 뜬금없이 이걸 뚫고 나오길래 저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의구심의 눈빛으로 조금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리로 와버렸고요. 결국 저는 이 의문대 영역을 9월 중에 뚫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결국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고 추석 연휴 끝나는 주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죠. 이게 마지막으로 의문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9월 24일이고 저는 이때를 조금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9월 16일쯤을 그러면 9월 셋째 주니까 아마도 9월 말쯤에는 충분히 여기 상단 부근 어디인가에서 가격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적인 측면보다 어쩌면 다음 주에 있을 CPI, 세 번째 주에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부분인가, 그리고 지금 일어난 가격 변화는 그 변동성에 대한 일종의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 너무 지금의 가격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 게임은 다음 주 CPI, 그 다음에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들까지 포함해서 셋째 주에 금리 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하, 즉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의 기조 전환을 선언한 게 무려 2년하고도 거의 6개월, 8개월 만에 지금 선언하는 거니까 분명히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계속해서 좀 평단 관리하면서 저항이 될 만한 라인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기준 21선, 121선, 주봉 기준 역시나 21선, 주봉 기준 20주의평, 이 채널의 중앙, 현재로서 지지 라인으로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아래 채널의 중단 라인인데 대략 28K거든요. 28K가 아니라 58K거든요. 오늘 9시 종가 마감 조금 요위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할 날이 멀지 않았다. 보릿고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금 자리에서 준비를 잘하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단순히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저는 주식을 시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주식을 시작하기에도. 그래서 저도 이제 국장에서 한 3종목, 그 다음에 미장에서 한 3종목, 한두 종목 추가할 수도 있는데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래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9월까지 해서 매수를 조금 마무리할 생각이고 현금 여유가 암호화폐도 이제 코인에도 좀 쏟다 보니까 현금 여유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조금 사놓으면 더 없는 좋은 기회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근거를 굳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데 일단 이건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석은 아니고 그냥 저만 생각하고 있는 뇌피셜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편 오래 해왔던 생각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이제 어쨌든 이제 2년 만에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된단 말이죠. 무려 2년하고도 8개월, 10개월 만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나왔던 게 2022년 3월이거든요. 2년하고도 7개월, 6개월, 2년하고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니까 꽤나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 6년 만에, 2년하고도 6개월 만에 이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그 페이드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잡혀진 기조는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될 경우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긴축으로의 기조를 선택하게 되면 몇 년은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그 기조대로 쭉 가는 거고 한번 양적 완화를 선언하게 되면 역시 큰 기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저는 그 사이클로 쭉 진행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쭉 진행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러면 지금의 구간과 가장 흡사한 구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밑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하얀색은 이제 미국의 페드의 기준 금리고요. 짧게 마무리할게요. 이 얘기를 하려면 한 4시간은 떠들어야 돼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군요. 짧게 그냥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의 과정은 건너뛰고 이건 금차트입니다.
여기에 오일 가격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달러까지 같이 집어넣게 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올라가긴 한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기존 금리가 5%대에서 횡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던 구간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구간을 찾아보면 지금 구간과 가장 비슷한 구간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20년 제로금리 구간도 아니고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급격한 양적 완화 구간도 아니고요. 네. 어디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실은 여기 구간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 구간 있잖아요. 네. 이 구간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때 1995년 5월에 금리가 최정점을 찍었고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실시됐거든요. 네. 저는 이 구간과의 유사성을 조금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구간과의 유사성이 조금 있다. 근거는 금리가 일단 5%대 부분에서 장기간 횡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실시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서를 뽑아낸 상황에서 즉 인플레이션 목표고치, 그다음 실업률, 그 다음에 소비 동향, GDP까지 감안한 그런 어떠한 계산서를 뽑아낸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획적인 금리 인하 구간이다라는 이 근거를 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까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선 1996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4년 주기로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저는 지금의 구간을 그래서 좀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96년 어딘가쯤 아니면 98년 어딘가쯤으로 실은 보고 있어요. 네. 96년 어딘가쯤, 98년 어딘가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여기 구간이 어디 구간이죠? 네. 한눈에 보셔도 야 코로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닌 대상승의 기간이죠. 대략 한 4년. 네. 급격하게 이루어진 건 98년부터 딱 2000년까지니까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죠. 네. 지금 이때 이제 몇 센트에서 시작했던 닷컴 버블 관련 주식들 중에서 살아남은 애가 지금 나스닥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현재 나스닥 1, 2, 3이죠. 네. 결국 이 버블을 만들어낸 것도 어딜까요? 미국 양키 기관 놈들이죠. 네, 월가에. 그 전까지 닷컴에 대한 미국 이른바 제도권의 인식 수준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어둠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해커들이 막 지들 방구석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이트 하나 만들고 이상한 사진, 동영상, 글 올리고 게임이나 하고 약간 마이너틱 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닷컴이라고 불리던 애들은 다 올라간 거죠. 네. 이때는 구글도 이름이 구글이 아니고 ABC였나요? 네, 아마도 그랬죠. 네. 이때 살아남은 애들이 결국 지금의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애들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저는 충분히 이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금리와 금 가격, 오일 가격,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 약간 그 금리 장단기 금리 차하고 실업률 케이스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이건 그냥 저만 이렇게 분석을 해요. 네. 이거 검증된 어디 유튜브에서 계속 복제 재생산되는 그런 분석이 아니고 지킨 내피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앞으로 2년 또는 4년 사이클 동안 금 가격이 이렇게 우하향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네. 저는 이게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최소 2년 동안 1년에 이미 지나갔고요. 내년 연말까지 10월쯤까지 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우하향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길어지면 4년 사이클 동안. 네. 그 과정에서 이때가 이제 먹거리가 이른바 닷컴이었다면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AI, 그 다음에 미국 지금 금융권에서 월가에서 밀고 있는 건 뭔가요? 네. 요거죠. BTC하고 이더리움 ETF. 알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알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과정에서 그냥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때 거의 모든 것들이 닷컴 안으로 들어갔듯이 이제 자산시장도 다 디지털화가 될 거고 지금 자산시장에서 암호화 기술 중에 결국 자산시장을 디지털화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복제하고 해킹인데 그 복제 해킹을 막는 가장 그래도 진일보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건 피할 수 없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최소 2, 3년에서 길어지면 4, 5년까지도 네, 저는 그걸 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묘하게도 이때하고 꽤나 큰 유사성이 보인다 이거죠. 네. 이때하고 상당 부분 유사성이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게 베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단순 내년 38만 달러, 40만 달러가 아니라 저는 5년의 텀을 주고 100만 달러 어쩌면 이 버블의 최정점에서는 맥시멀리스트가 주장하는 1000만 달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네. 오일 차트도 집어넣어봤거든요. 네. 당연히 장단기 금리 차고 실업률 사이클도 집어넣어봤는데 이때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금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사이클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미치지 않고서야 파월이 금리를 이렇게 내릴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낮추고 또 횡보시킨 다음에 또 눈치 봐가면 또 낮추고, 소비가 너무 올라간다, 고용이 너무 튼튼하다 그러면 또 0.25% 살짝 올리고, 저는 이 과정을 취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그럼 그 과정이 이때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물론 뭐 이상한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이런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올 건데, 설사 이런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의 초반부에는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까지도 조금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매크로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보세요. 이때도 금리 인하 초반부에는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월봉 차트다 보니까 이때 보면 뭐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또 올라갔어요. 네. 이때도 봅시다. 이때는 이제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인데, 잘 보세요. 코로나가 이제 3월에 터졌으니까 그 전에 금리 인하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고요. 보세요. 네. 이때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실시돼서 코로나 이벤트까지 여기거든요. 자, 여기 그대로 한번 나스닥에서 따라 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나스닥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 구간이거든요. 네. 올랐죠. 네. 1, 2, 3, 4, 5, 6, 7, 8. 8개월 구간은 올랐단 말이죠. 8개월 구간은. 금리 인하가 일단 실시되면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되는 건 이건 맞습니다. 네, 맞고요. 하지만 그 금리 인하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가 터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격한 자산 시장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이때는 대략 2개월이 걸렸고요. 네. 그 다음에 2008년에는 6개월 가까이 걸렸죠. 저점 찍고 회복하는데. 네. 근데 이거 자체도 되게 단기간에 일어났던 구간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아무리 못해도 저는 한 6개월은 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뭐 부작용이 터지고 미국 채무 관련 혹은 뭐 다른 이슈가 터지어서 꼬라박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를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네, 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급격한 금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말도 못하는 이 구간의 한 중간에 와 있다 이거죠. 네. 다들 뭐 경험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50줄 됐으니까. 네. 이때 제가 뭐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뭐 이랬었나. 네. 저도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뭘 기억하냐면 그 게시판에서 이 주식 관련, 그때 뭐 정말 코로나 때와는 말도 안 되는 돈 복사 기간이었거든요. 네. 뭐 100만 원으로 뭐 1000억, 뭐 이때 돈 제일 많이 벌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박중훈이잖아요. 박중훈. 네. 이때 XRP의 빵형이 뭐 새로운 데이터 하나로 그냥 국내에서 엄청나게 해먹고 미국으로 튄 게 이때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유사하다. 네. 두 가지만 보면 된다.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떨어지는지 보시면 돼요. 네. 금 가격 떨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때 구간하고 좀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코인도 코인인데 주식 시작하기에도 정말 좋은 구간이다. 지난 8월 5일 이래로 저도 이제 주식을 벌써 봐라 얼마 만에 시작한 거냐, 주식 시작한 게. 저도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 계좌에 돈 넣었거든요. 네.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야, 이거 정말 만약에 제 이 가설이 맞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신반전자가 아니라 2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어쩌면 단기간에. 네. 정말 일단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고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네, 실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빨리 얘기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네. 여기에요. 98년부터 닷컴버블 터지기 전까지. 네. 한 번도 단기간에 이 정도 올라갔던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굳이 말하면 이때부터 올라간 거죠. 네, 삼성전자가. 네. 몇 프로가 올라간 건가요? 3000%. 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냐? 3000% 올린 게 시간 많이 걸린 게 아니고, 이때 두드려 맞은 건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IMF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고요. IMF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고. 뭐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때 그냥 뭐 그대로 ABCD로 그냥 올려버린 거죠. 네. 이 구간이 나올 가능성 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그냥 ABCD 패턴 만들어버린 거죠. 1대1로 그대로. 사실상 뭐 1대1 그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네. 피곤하지. 다시 당겨볼까? 좀 1대1 조금 넘었네. 1대1 조금 넘었네요. 주식을 시작하기에도 참 좋은 저는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전 국민의 99.99%가 지금 물려있다라고 얘기하는 대가리도 지금 뭐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 있죠. 전 국민의 99.9%가 지금 물려있는 주식. 네. 저는 뭐 카카오도 정말 진입하기에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손절도 되게 짧고. 네. 정말 좋은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목표가 얼마냐고요? 네. 목표가 재볼 수 있어요. 네. 48만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네. 목표가 50만 원 잡고. 네.
기간은 4년. 대신 AI가 묻어야 돼요. 네. 카카오가 AI가 뭐가 묻어야 됩니다. 네. 그냥 인간 지표상 전 국민의 99.99%가 몰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실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네. 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이건 그냥 단적인 거고 그냥 널렸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냥 널렸어요. 네. 일단 근데 이게 결국 충족이 되려면 빨리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하고 유사성 측면에서 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96년 미국 대선이 있었던 96년 아니면 98년 중간 선거가 있었겠죠. 98년에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미 1년은 지났고요. 이미 1년은 지났고 짧으면 내년이고요. 길어지면 이제 4년짜리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이제 가격 변동성은 이 금리 인하라는 대사건, 대기조 변화를 앞두고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하루를 설명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네. 하루를 설명해도 이거 말고도 뭐 오일 가격이나 아니면 실업률하고 장단기 금리차까지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하루를 설명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거다 이거죠. 그냥 요거 떨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저는 지금 요거를 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지금 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우연히도 이때하고 모두 똑같다고요. 금리 사이클도 똑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냥 먹을 게 널려 있다. 네. 뻘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 뭐 어설프게 선물했다가 청산을 당한다거나 네. 이상한 코인을 잡코인을 산다거나 라는 뻘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짧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이때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단행돼서 그러면 앞으로 페드의 금리 정책이 이렇게 내리긴 내리는데 위아래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일 가격인데 네. 오일 가격 사이클도 저는 결국 이제 고점을 찍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관점인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고점을 찍고 네. 이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좀 후반부는 내피셜적인 측면이 많고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2년하고도 7개월 만에 페드의 기조가 드디어 긴축에서 완화로 네, 바뀐다라는 거. 물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아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뭐 제가 듣도 보도하지 못한 얘기가 나왔고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그냥 양적 완화가 아니라 무제한 양적 완화. 그다음에 그냥 페드에서 대놓고 모든 채권을 무제한으로 또 매입을 해줬잖아요. 네, 뭐 단순히 뭐 국공채뿐만 아니라 그냥 회사채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시중에 있는 모든 채권을 우리가 다 사줄게. 너네들은 그 돈으로 일단 버텨. 이 팬데믹 시기만 일단 버텨. 우리가 그냥 다 사줄게. 말도 안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이클로 금리 인상을 했고 네. 그만큼 뭐 쪼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기조가 이제 드디어 바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이번 달에. 네. 그럼 이제 그 중대한 변화 과정에 있어서 지금과 가장 비슷한 구간이 어디였을까를 살피고 또 살펴봤는데 제 결론은 96년 아니면 98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최고의 사이클이 남아 있고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 이때도 그랬어요. 네, 이때도 뭐 좀 그 상당히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뭐 이렇게 대부분의 개미들은 결국 또 여기에서 올라탔거든요. 네. 정말 불행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또 여기에서 레버리지 풀로 당겨가지고 올라탔습니다. 네. 어쩌면 네, 뭐 이런 불행한 일이 네,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네, 이때는 그냥 이제 막 제도권으로 편입된 어디 방구석 어디 창고에서 해커들끼리 뭐 그냥 뭐 약간 그런 마이너한 느낌이었다고요. 네. 이제 그 대상이 AI하고 그냥 암호화폐 쪽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네. 저는 여기에 지금 한 표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조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 지금
배팅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96년 아니면 98년인 것 같아요. 96년 아니면 98년인데 이때 96년에 대선이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금리 변화가 실시된 게 그 즈음이니까 96년 아니면 98년인 것 같습니다. 98년으로 보면 이제 요 금리나 사이클인 것 같고요. 요 금리나 96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 금리나 사이클인데 하나는 대선이고 96년 대선이 있었죠. 98년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던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내년까지이거나 아니면 좀 더 길어지거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뭐 저도 평가에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번 달에는 추세가 바뀔 거라는 거에 나름 큰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을 거고 어쩌면 내년까지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어쩌면 좀 더 긴 기간 동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너 계획은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60주 EMA 있죠. 이거 깨지면 저는 아마 던질 것 같습니다. 60주 EMA가 이제 조만간 이게 걸칠 것 같은데 60주 EMA 깨지면서 이 구조가 또 한 번 박살이 난다 그러면 아마도 던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최소 올 겨울 내년 봄 또는 내년 10월, 11월, 12월까지 아마 비트코인 최고점은 내년 10월에 나올 것 같고요. 9월 아니면 10월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최고점 찍고 한두 달 정도 더 간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내년 11월, 12월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조금만 얘기 첨언하자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걸 잊지를 마세요. 이건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뭐 차트는 조작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주포들에 의해서. 근데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비트코인이 뭐 15,0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세력들 좋다라고 샀다라고 쳐요. 이미 ETF는 추진할 걸로 걔네들끼리 이미 구도 합의가 다 되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산 애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때 뭐 수십억 불을 수백억 달러죠. USDC 디패깅 있을 때까지 돈 쏟아 부은 애들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거야. 이건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이건 단순히 이걸로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여기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ETF 물량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ETF를 통해서 유입된 물량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ETF를 통해서 들어간 달러 자금이겠죠. 이제 테더가 아니고 USDC가 아니고 요거까지 더해야 된다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수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ETF에서 달러화로 혹은 홍콩에서 매수된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만약 지금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꽤 있잖아요. 지금 게시판 조금만 봐보세요. 떡락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고요. 뭐 한 3만 달러, 기본 3만 달러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다고요. 이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건 불화가 아니에요. 불화를 못 칩니다. 이때 사이클하고는 다르죠. 이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럼 뭐가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좀 그냥 요 사이클이 남았구나. 그게 내년일지 아니면 좀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다. 아까 삼성전자, 뭐 카카오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갈 여지가 저는 많다. 더 가파른 기울기로. 요게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골드 가격 교기 추세 이탈되는 순간 현실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이 90년대 중후반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쩌면 일희일비하고 있는 가격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에 대한 상황은 대비가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OTC 물량도 지금 고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고점 찍고 저점까지 물량이 소진되는 딱 한 달 걸렸어요. 보시게 되면 이때가 6월 24일이고 이때 저점 찍었을 때가 8월 1일쯤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OTC에 쌓여진 물량이 이때보다는 조금 적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마도 이거 저는 9월 중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OTC에서 이 물량 소진되고 거래소에서 이 물량 지금 연중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이 물량 떨어지고 지금 해시레이트는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개차반을 치고 있는데 채굴기는 더 열심히 연중 최고치로 돌아가고 있다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얘기 못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팔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 사이클처럼 만약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물량이 OTC도 계속 쌓이면서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이때처럼 제가 먼저 이미 사이클 끝났네요 라고 말을 할 거라고. 근데 아니다 이거죠. 대체 여기서 왜 샀냐 이거예요. 이건 조작도 불가능한데 결론은 이건 남았다. 내년까지일지 뭐 3, 4년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가게 되면 저는 38만 달러 결국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96년에서 2000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 구간에 와 있다. 이 닷컴 버블에. 먹거리는 AI라고 했어요. 올릴 구실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뭐 닷컴 혁명이 있으면 AI 혁명이라는 좋은 구실거리 있죠. 네. 주식을 시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구간이다. 네. 제가 뭐 국민주식 삼성전자 카카오를 예를 들었을 뿐이고, 네. 당연히 엔비디아 어제 사기 좋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뭐 이 얘기를 풀자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딱 요 정도로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되게 제 뇌피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어디에서 뭐 이런 분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되게 마이너틱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저걸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단순히 뭐 금리나 최근에 있었던 2008년, 2020년 금리나 구간이 아니라 한참 넘어가서 여기 구간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묘하게도 네, 뭐 골드 차트의 위치라든가 실업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부분까지도 유사성을 발견되는 부분을 저는 뭐 찾아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각자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의 영역, 믿음의 수준만큼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결국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세력놈들이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 고점 구간에서도 비트코인 최저점 구간에서 모아갔던 것 이상으로 개미들 비트코인 뺏어가면서 네,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스터 백지가 아시죠? 네. 걔가 왜 그렇게 무직하게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뭐 2년이 될지 4년의 사이클이 될지 올해 포함 2년이니까 내년이 되겠죠. 저는 국내 ETF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네. 조만간 우리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미래 에셋에서 운용하는 단순히 그냥 미국 쪽 ETF를 수주로 내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2차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수탁을 하고 판매를 하는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어쩌면 그 신호가 터지면 그때가 비트코인 고점일 수도 있고 사이클의 최정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정부 야당이죠. 이제 그냥 야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네. 뭐 세금 문제하고 금투세 문제는 유예되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그건 어차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냥 지금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저희의 남겨진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기에도 네. 당연히 섹터는 뭐 AI나 반도체나 기술주 위주로 사야겠죠. 네. 이상한 뭐 바이오 사면 안 되고 네. 방산주 괜찮을 것 같아요. 방산주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다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방산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방산주 한 1, 2년 전부터 사셔가지고 지금 큰 수익 내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주식 사기에도 정말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피셜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세요. 네.